안녕하세요, 여러분. 8주차 이제 돌봄의 여성화의 현주소, 오늘 2차시 돌봄의 여성화의 현주소 1로 여러분을 만나게 될 계명대학교의 안수경이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을 만나서 대단히 반갑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돌봄의 이제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왜 무엇을 우리가 돌봄의 여성화라고 이제 부르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학습 목표는 돌봄의 이제 공백의 의미를 이해한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돌봄의 공백은 여러분들이 이 용어를 이제 들어본 경우도 있고 아직 이제 들어보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텐데 지금 돌봄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한국 사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어떤 사고를 요구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돌봄의 여성화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학습 목표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지금 돌봄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돌봄 문제를 이제 고민하는 데 있어서 이 여성화가 갖는 의미 그리고 이 돌봄의 여성화의 어떤 한계 또 우리가 이제 이런 돌봄의 여성화를 어떻게 이제 변화시켜 나갈 것인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제기가 되기 때문에 이제 돌봄의 여성화라는 것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런 이제 돌봄의 여성화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나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학습 목표에 맞춰서 역시 이제 학습 내용도 그럼 돌봄의 이제 공백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이 돌봄의 여성화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이런 돌봄의 여성화의 원인은 무엇인지가 구체적인 학습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돌봄의 이제 공백을 우리가 논의하는 데 있어서 먼저 우리가 이제 여성의 이제 경제 활동 참여 증가를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돌봄의 이제 공백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국민에는 이제 다양한 어떤 연령대와 이제 성별의 시민들이 이제 함께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아이들, 그 다음에 부모와 친지, 그리고 이제 병약한 어떤 가족 구성원의 이제 필요를 충족시켜줄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 우리가 이제 돌봄 제공자라고 표현해도 좋고, 이제 돌봄 노동자라고 이제 표현해도 좋은데, 이러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돌봄을 제공할 충분한 돌봄 노동자가 사실은 있어야 되는데, 이 돌봄 노동자를 우리가 충분히 찾을 수 없는 그런 불능의 상태를 이제 돌봄의 공백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돌봄의 공백이 발생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로 우리가 이 한국 사회에서도 여성의 이제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성별 고용률을 나타낸 이 지금 이제 도표에서 이제 보실 수 있듯이 2000년도에 지금 이제 여성의 이제 고용률은 47%였었고요. 그리고 2010년에 이제 47.9%, 그리고 이제 2017년에 50.8%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여성 경제활동이 가능한 경제활동 가능 인구 중에 2명 중에 1명 이상의 여성이 지금 이제 유급의 어떤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이죠. 이제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0년에 이제 보시면 이제 70.8%, 그리고 지금 2017년에는 지금 2000년에 70.3%, 그리고 이제 2017년에 이제 72.2%의 이제 남성이 이제 노동시장에서 유급 노동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성별 고용률을 이제 보시면 이 여성과 남성 간의 그러니까 즉 이제 성별 고용률이 2000년대에는 이제 23.8%였었고 지금 이제 이 차이가 조금씩 줄어들어서 2017년에는 여전히 격차가 크지만 2000년보다는 이제 줄어들어서 20.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예전에 이제 여성들이 이제 주로 집에서 이 무급으로 우리가 이제 이 돌봄을 제공할 것으로 우리가 이제 기대를 했었다면 지금 이러한 집에서 이제 돌봄을
담당하던 여성들이 지금 이렇게 노동시장에서 이제 그 참여하면서 경제 활동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지금 돌봄의 공백을 가져오는 어떤 주요한 하나의 어떤 그 요인으로 그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돌봄의 공백과 이제 관련해서 지금 이제 그 돌봄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돌봄이 한 사회의 그 이제 재생산,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의 재생산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이제 돌봄은 진짜 일로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돌봄의 이제 그 공백 속에서 우리가 이제 돌봄의 중요성을 이제 가시화하려고 그 이제 노력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 하나가 바로 이제 돌봄은 노동이다. 그 돌봄은 단지 사랑의 행위, 그 무급으로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돌봄은 그 에너지와 그 다음에 시간과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필요로 하는 노동임을 이제 그 강조하는 그 논의들이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돌봄의 노동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돌봄의 노동화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그 이런 그 흐름은 가사노동 논쟁이라는 것이 이제 그 서구에서도 1970년대에 그 논의가 그 되었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노동을 하면은 우리는 임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아르바이트를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시간당 여러분들이 이제 임금을 그 받게 되는데, 따라서 지금 우리가 노동과 임금이 마치 이제 우리가 동의어처럼 지금 사용되고 있는 사회에 그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데, 그 가사 노동을 하던 그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돌봄이라는 그 이제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가사 노동에 대해서 전혀 임금을 지급받거나 혹은 뭐 임금 지급은 뭐 물론이고 그 다음에 가사 노동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도 저희가 많이 인식을 이제 못해왔던 거죠. 제가 그래서 이제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 어머님이 뭐 하세요? 그러면 이제 어떤 학생은 어머님이 이제 집에서 이제 돌봄을 하시는 경우에는 어머니가 집에서 노세요. 이렇게 이제 그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가사 노동을 이제 사랑의 행위로 간주함으로써 오랫동안 사실 그 터무니없이 많은 양의 이제 노동을 사실은 우리 사회가 공짜로 획득하고 있었기도 한데요. 지금 이제 그 가사 노동 논쟁은 바로 이렇게 가사 노동이 한 사회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전혀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국가에서 이제는 그 임금 가사 노동을 하는 여성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논의들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그 돌봄의 탈가족화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돌봄은 흔히 이제 어떤 여성 그 가족 내에 있는 여성 개인의 그 문제이거나 혹은 그 가족의 그 책임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경우들이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이 지금 탈가족화는 이제 돌봄의 책임을 우리가 이제 지금 가족으로부터 이제 사회로 지금 옮기는 것을 우리가 이제 돌봄의 탈가족화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크게 가사노동의 상품화와 지금 가사노동의 사회화로 우리가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가사노동의 상품화는 지금 이제 가사 노동을 시장에서 이제 구매 가능한 이제 상품으로 이제 전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의 그 이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이제 가사 노동의 가격이 이제 결정이 되죠. 따라서 우리가 이 가사 노동의 상품화는 이제 가사 노동의 시장화라고 그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가 이제 그 국가별로 비교를 해본다면 아마 미국 같은 경우가 이 가사 노동의 상품화 가 많이 이제 진행되어 있는 국가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사 노동의 사회화는 이 가족 내에서 이제 돌봄 노동을 우리가 이제 그 보육소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탁소, 공공 세탁소, 그 다음에 공공 매점,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식당 등처럼 이렇게 이제 국가가 그 내가 이제 사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이런 그 가사노동 서비스를 그 이용을 하는데 국가가 이제 국민의 세금으로 그런 비용을 부담하는 이제 서비스를 통해서 이 가사노동을 공공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국가의 하나로는 저희가 그 북유럽의 하나인 스웨덴을 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돌봄의 공백이 발생한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여성들이 이제 노동시장에 이제 진출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에서 찾을 수 있고, 근데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남성이 돌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사실은 이제 이 돌봄의 공백을 가져온 가장 또 중요한 원인의 그 하나입니다. 그래서 덴마크의 그 사회학자 그 요스타 에스핑 안데르센이라는 그 이제 복지국가를 이제 전공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 에스핑 안데르센이라는 그 이제 학자는 이제 끝나지 않은 혁명, 그러니까 성 역할의 혁명, 고령화에 대응하는 복지국가의 도전이라는 이제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그 하고 있느냐 하면은 오늘날에도 이 젠더 혁명이 끝나지 않은 혁명으로 남아있다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 젠더 혁명은 이제 그 안데르센은 성역할의 이제 혁명을 그 의미하는데요. 이 혁명이 오랜 기간에 이제 걸쳐서 이제 진행이 되어 왔었지만 아직도 미완성의 상태로 남아 있어서 이제 끝나지 않은 혁명으로 이제 남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에스핑 안데르센의 이제 그 주장으로부터 지금 그 우리 한국 사회도 예외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끝나지 않은 혁명이라고 그 이제 안데르센이 그 명명하게 된 이유는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여성 이제 생애 주기의 남성화라고 이제 그 에스핑 안데르센이 정리한 것은 뭐냐면, 지금 여성들 경우에는 제가 이제 앞에서 이제 노동시장에 그 진입하는 것을 이제 통해서 이제 경제활동 참여가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이제 전통적으로 남성의 일로 알려져 있던 일이죠. 그래서 이제 여성이 이제 전통적으로 남성의 영역으로 알려진 일터로 이제 진출함으로써, 그러니까 지금 여성들의 이제 경우는 자기의 이제 그 생애 주기를 빠르게 남성화하고 그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제 반면에 남성들 같은 경우는 어떠냐 하면 여성의 영역으로 알려진, 즉 여성의 일로 그 알려진 그 돌봄 노동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으로 그 여성의 영역으로 그 알려진 이 가정에서 가정에 이제 돌아가서 그 가정에서 어떤 돌봄 노동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감은 아직도 많이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신의 생애 주기를 여성화하려는 경향이 이제 굉장히 느리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안데르센은 이 지금 여성 생애 주기의 남성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그 다음에 남성의 생애 주기 여성화 느리게 진행되는 이 불일치로 인해서 오늘날에도 그 성 역할의 혁명이 끝나지 않은 혁명으로 남아있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이제 여성들이 이제 노동시장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남성들이 이제 그 돌봄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이 돌봄의 공백을 메우는 방식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돌봄 경제라는 것이 커다란 규모로 이제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돌봄의 제공자인 이제 여성이 이제 노동시장에 이제 진출하면서 이제 돌봄의 이제 수행 공간이 더 이상 집만이 아니죠. 이제 집 밖으로도 이제 돌봄의 이제 수행 공간이 확장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돌봄은 대단히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타가소, 그 다음에 어린이집, 학교, 병원, 양로원, 장애인 시설 등이 생겨나면서 이제 돌봄 경제라는 것이 이제 출현하고 있고, 지금 이 돌봄 경제는 사실 이제 전통적으로는 여성의 일로 여겨졌던, 그래서 이제 전에는 그 보이지 않던 그 여성들의 많은 서비스들이 이제 판매 가능한 상품이 되어서 그 새로운 산업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그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전에 이제 여러분들의 어머님이 이제 집안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요리를 하거나 한다라면 이제 그것은 이 사용 가치를 산출하는 것이었거든요.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그 이제 만들어낼 때 그것이 내가 타인에게 판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나의 자녀를 위해서 혹은 나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걸 사용 가치라고 부르는데, 따라서 이제 이 돌봄의 이제 무게 중심 또한 그 이제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화폐를 매개로 하지 않는 사용 가치의 이제 산출에 그 놓여져 있었다면, 이제 이 돌봄 경제가 출현하면서 이제는 화폐를 그 매개로 하는 교환 가치의 산출로 옮겨가고 있는 것도 최근에 이 돌봄의 공백과 관련한 중요한 변화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돌봄의 공백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돌봄의 여성화의 의미가 그럼 이제 도대체 뭐냐를 그 이제 논의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유럽 연합에서 그 이제 젠더 평등과 관련한 그 애니메이션을 지금 이제 그 발표했었던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보시면 이 왼쪽에서 이제 그림은 이게 이제 승진의 사다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승진의 사다리에 그 올라가는데, 지금 이 사다리에서 왼쪽에 그 남성은 어떤 집에서 어떤 돌봄의 부담, 가사노동이든 그게 이제 육아든 간에 이 부담으로부터 지금 굉장히 지금 자유롭죠. 그래서 아무튼 본인이 원하는 많은 시간을 자신의 승진을 위해서 이 승진의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고 어떤 사회의 고위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른쪽에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럽연합에서도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 승진의 여성이 이제 승진의 이제 사다리를 올라가려고 할 때 이 육아의 문제가 이 여성의 부담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상태를 잘 그 풍자적으로 그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이제 그림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이제 승진의 사다리로 표현을 해도 좋고, 이제 100m 지금 이제 뭐 달리기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도 좋은데요. 이제 100m 달리기를 한다고 할 때도 지금 이제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100m 달리기를 할 때 모든 부담으로부터 지금 굉장히 자유로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 또 유모차를 끌고 뒤에는 아이를 업고 굉장히 이런 돌봄의 부담으로도 자유롭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성들은 많은 경우에 지금 이제 이중 부담, 그러니까 유급 노동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무급의 이제 돌봄 노동도 해야 되는 어떤 이런 이중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아무튼 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돌봄의 여성화의 의미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설명을 통해서 이제 짐작을 했겠지만, 이제 돌봄은 이게 지금 집안에서나 그 집 밖에서 대부분 여성에 의해서 그 수행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앞에서 이제 제가 그 여성의 이제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를 보여주었었고, 그리고 이제 그와 더불어서 맞벌이 가구도 지금 빠른 속도로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한국을 비롯해서 젠더 평등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진전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러한 그 발전과는 달리 우리가 지금 청소, 빨래, 육아를 비롯한 왼쪽에 이제 그 여러분들이 그 그림에서도 이제 보시듯이 이 돌봄 노동은 변함없이 여성의 몫으로만 그 남아 있다라는 점입니다. 즉, 앞에서 이제 그 에스핑 안데르센이 했던 것처럼,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여성의 이제 변화에 걸맞는 남성의 변화가 아직까지 이제 수반되지 않아서 이 지금 돌봄이 그 여성의 일로 여전히 알려져 있고, 이제 여성에 의해서 수행된다는 점이 이제 돌봄의 여성화의 그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돌봄의 여성화의 이제 그 두 번째 의미는 이제 여러분들이 돌봄은 여성의 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집안에서는 무급이고요, 집 밖에서는 저임금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돌봄의 중요성 등등을 통해서 이 돌봄이 한 사회의 유지와 재생산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이제 집안에서 이제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수가 아예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집 밖에서 이제 돌봄을 제공한다고 해도 예를 들면 그 보수가 그렇게 상대적으로 높지는 않습니다. 이제 보수가 상대로 굉장히 낮은데요. 따라서 지금 이 돌봄은 여성이 이제 집안에서 아무런 보상이나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하던 일이라는 이런 인식이 아직도 이제 강하게 남아 있어서 지금 이 돌봄 노동의 가치가 아직도 사회에서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그 돌봄의 여성화의 두 번째 의미로 그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돌봄의 그 여성화의 이제 원인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그 들 수 있겠지만, 먼저 그 두세 명의 학자의 의견을 소개하는 것으로 그 원인을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돌봄이 그 노동으로 이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오늘날의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상품을 생산하지만 그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노동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 노동력을 누군가가 지금 재생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자본주의 사회는 이제 생산 비용의 이제 절감을 위해서는 이 노동력의 재생산 비용 또한
또한 이제 절감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런 그 경제 시스템 하에서 누가 그러면 생산을 담당하고, 즉 유급 노동을 담당하고, 그다음에 누가 재생산을 담당할 것인가 하는, 재생산은 우리가 지금 이제 무급 노동이나 돌봄 노동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재생산을 담당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것이 우리 인간 개개인이 가진 뭐 자질이라든가 나의 어떤 선호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과 엘리자베트 벡게현샤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사랑은 지독한 그러나 이제 너무나 정상적인 혼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라는 것 자체가 현대 산업사회 속에 세워진 현대적 위계, 다시 말해 남자는 위, 여자는 아래라는 위계를 가진 현대적 신분이다. 그래서 지금 한 사람의 운명, 즉 평생 가사노동을 할 것이냐 아니면 노동시장에 적응해서 이제 돈벌이를 할 것이냐는 원칙적으로 산업사회조차도 요람에서부터 지금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회학자는 우리가 바로 이런 현대적 신분으로서의 어떤 젠더라는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오스트리아의 사상가 이반 일리치가 이야기하는 그 그림자 노동으로서의 돌봄 노동입니다. 그림자 노동은 보이지 않는데요. 자, 지금 이반 일리치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자 노동, 섀도우웍이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의 일로 알려진 돌봄 노동은 그림자 노동으로 남게 된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은,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어떤 성별 간의 아파르테이드, 성별 간의 어떤 구분, 분리, 즉 남성은 기본적으로 생산자, 그리고 여성은 기본적으로 사적, 가정적이다라는 이러한 관념은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오래된 어떤 인류의 전통처럼 생각하지만, 이런 그 분리라는 개념이 이제 나타난 것은 그 역사가 그다지 오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성이 하는 일을 노동이 아닌 것, 따라서 보수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경향을 이제 비판하면서 이 그림자 노동으로서의 이제 돌봄 노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그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 집안의 이제 노동자로서의 여성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집안의 그 노동자 그러면은 굉장히 좀 낯선 개념일 거예요. 왜냐하면 집이라는 것과 노동이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이제 서로 어울리지 않는 개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일 텐데요. 한번 제가 그 집안의 이제 노동자라는 개념을 사용한 이탈리아의 정치학자 그 마리아 달라 코스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리아 달라 그 코스타는 그 집안의 노동자라는 책에서 이제 이렇게 그 이야기를 그 하고 있습니다. 주부인 여성은 이제 자본가 사장이 주는 월급 임금을 직접 받지 않는다. 그러나 주부와 경제는 그러니까 사장이 주는 그 임금을 그 주부가 직접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부와 경제는 실제로 다소 간접적이지만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장이 노동자 한 명의 그 노동력을 살 때 노동자의 아내가 가진 노동력도 함께 사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이런 거죠. 이제 아침에 그 노동자가 이제 일터로 이제 일을 하러 나가기 위해서 만약에 이제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그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이제 식사를 만들죠. 그리고 이제 또 점심 도시락을 또 싸고 또 그 외에 이제 모든 준비물을 이제 남편 손에 이제 쥐어줌으로써 그 남편이 그게 사무실이든 공장이든 이제 일터에 나가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 보살피는 이제 그 돌봄 노동을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지금 이제 이 달라 코스타는 주부는 이제 광산이나 이제 공장의 자본가 사장이 집에 있는 그 여성의 노동력을 지배한다는 점을 깨닫기 시작했다. 즉 이제 주부는 이 지금 사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주부의 이제 노동이 없이는 그 남편이 그 일터에서 그 상품을 그 생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이 주부와 이 사장은
간접적으로든 이제 직접적으로든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그 달라 코스타의 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노동자는 이제 일터 이제 그 사무실이나 공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도 있다. 그리고 이 집안에서의 노동과 일터에서의 노동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사회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이제 그 논의를 그 전개하고 있는 흥미로운 그런 그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논의를 그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돌봄 노동을 그 이제 보이지 않는 그 이제 노동에서 이제 보이는 노동으로 만들기 위한, 즉 돌봄 노동의 이제 그 가시화를 위한 이제 노력들이 이제 이루어져 왔었고요. 그런 노력들에도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발견되는 공통점은 돌봄 노동자의 제공자의 대부분이 여전히 그 여성이라는 점입니다. 즉 이제 1970년대 이후로 그 이제 집안과 집 밖으로 이제 돌봄의 수행 공간이 이중화되었죠. 그래서 이제 돌봄의 수행 공간의 그 이중화라는 어떤 그 새로운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돌봄의 제공자는 또 여전히 집안에서든 집 밖에서든 지금 여성으로 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1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여성이 지금 이제 돌봄의 책임을 이제 맡는다고 가정한 채로 지금 여성의 일터에서 어떤 유급 노동과 그 이제 가정에서의 무급 노동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여성이 돌봄 노동도 하고 그다음에 무급 노동으로서의 돌봄 노동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유급 노동도 하려면 일과 가정을 여성이 어떻게 양립해야 될 것인가 이런 방식으로 이제 여성을 여전히 돌봄의 1차적인 책임자로 전제한 가운데서 논의가 이제 그 진행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이 돌봄을 여성의 책임으로 간주하는 기본 전제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이제는 의문부호를 좀 제기하고 이제 새로운 논의를 이제 시작해야 될 텐데 이 돌봄을 여성의 책임으로 간주하는 어떤 기본 전제에 대한 이제 비판으로까지는 우리가 지금 나아가지 못하면서 돌봄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여성의 문제로만 간주되는 그 경향이 그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이 돌봄은 여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것은 그 남성의 문제이자 아까 이제 에스핑 안데르슨이 했던 이야기처럼 남성들이 이제 돌봄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는 그리고 그 돌봄의 문제를 각 그 여성이라든가 그 여성이 속한 가족의 문제로 남겨두는 어떤 사회나 이제 국가 따라서 저는 이 돌봄이 이것이 여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것이 남성의 문제이자 앞으로는 이제 그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으로 우리가 시선을 돌려야 된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번 두 번째 시간에서는 우리가 이 돌봄의 여성화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이제 그 앞에서 이제 돌봄의 공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 그다음 이제 돌봄의 여성화의 의미 그리고 이제 돌봄의 이제 여성화의 원인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자면 여러분들 그 돌봄은 여러분들 어머님 혹은 주 양육자만의 어떤 책임이 아닌 따라서 지금까지 이제 돌봄을 주로 맡아왔던 그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남성의 문제이자 이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오늘 이제 강의안을 이제 준비하는데 이런 이제 참고 문헌들을 활용을 했었고요. 자, 여러분들이 관심이 가는 주제와 관련된 그 참고 문헌은 좀 더 찾아서 그 읽어보는 것도 그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이제 8주 그 3차 시에는 이제 돌봄의 여성화의 현주소라는 주제로 두 번째 시간을 그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